박주영의 프랑스 리그 3년 차에서 드디어 리그 10골을 넘은 12골을 기록했는데, 하지만 모나코는 2점 차이로 강등을 피하지 못했고 모나코의 주전급 선수들은 새로운 팀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때 박주영은 AC 밀란과도 링크가 났지만 유력한 행선지는 해당 시즌에 50여 년 만에 우승을 차지했던 릴 OSC였습니다. 운명의 8월 28일 이미 릴과 1차 메디컬 테스트를 마친 박주영은 2차 테스트를 기다리다가 아스날의 아르센 벵거 감독의 전화를 받습니다. 박주영은 당장 초고속 열차인 유로스타를 타고 런던으로 향했는데, 프랑스 언론지 르퀴프는 미첼 세이두 회장이 박주영이 말도 없이 아스날로 떠나 충격받았다고 말한 인터뷰를 실어 박주영이 릴의 뒤통수를 쳤다는 비판도 받았지만, BBC의 데이비드 온스타인 기자는 박주영이 기차역에서 릴 관계자를 만나 아스날의 제의를 받았으며 아스날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고 밝혀 진술이 엇갈렸습니다. 후에 몇몇 축구 팬들은 박주영의 이적에 대해 릴로 갔어야 했다는 결과론적인 말을 많이 했지만, 사실 이 당시 각종 커뮤니티는 열광의 도가니로 당시 유행하던 박명수와 GD의 노래 바람났어를 차용해 박주영이 릴 대신 벵거와 바람났다고 신나했습니다. 하지만 박주영의 아스날 생활은 기대와 달리 매우 힘들었는데, 박주영 영입에 적은 금액을 쓴 것이 아님에도 벵거는 이상하리만큼 박주영을 기용하지 않았습니다. 1년간 리그에서 박지성이 뛰고 있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상대로 한 경기 단 7분 출전에 그쳤는데, 이 경기에서 3개의 패스를 성공해 패스트릭을 기록한 박주영은 EPL 패스 성공률 100%의 선수로 남게 되었습니다. 칼링컵에서는 그나마 모두가 기억하는 볼튼을 상대로 한 멋진 결승골을 넣어 무득점으로 시즌을 마치지는 않았지만, 어떤 희망도 찾을 수 없는 상황에서 축구 커뮤니티들은 수시로 벵거를 욕하는 헬게이트가 되었으며, 박주영은 한동안 아스날의 최악의 영입 리스트들에 이름을 올려야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도 홍명보 올림픽 대표팀 감독은 박주영을 대회에 와일드카드로 낙점해놓고 있었는데, 한편 박주영이 모나코 공국에서 장기 체류 허가를 받아 병역을 장기간 연기한 것이 확인돼 병역 기피 논란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에 홍명보 감독은 박주영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박주영은 병역 의무를 다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말하며 병역 기피 의혹을 부인했고, 홍명보 감독도 박주영이 군대를 안 가면 내가 대신 가겠다며 농담을 하고 여론을 좋게 이끌고자 했습니다. 어쨌든 결과적으로 박주영의 올림픽 발탁은 신의 한 수가 되어 박주영은 대회에 2골을 넣으며 축구대표팀을 사상 첫 올림픽 메달 획득으로 이끌었고, 드디어 아시안, 또 당시 인기 있던 드라마 각시탈에서 주인공이 일본 순사를 때려잡는 통쾌한 모습과 비교돼 각시탈이라는 별명도 생기는 등 다시 한번 인기가 떡상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아스날에서 자리가 없는 와중에 박주영은 스페인 라리가의 셀타 비고로 임대돼 오랜만에 스페인 무대에서 한국인 선수를 볼 수 있게 되었는데, 부활을 노린 박주영은 전반기 3골을 넣으며 나쁘지 않은 시작을 했지만 일정하지 못한 출전 기회 속에 오랫동안 추가골을 기록하지 못했고, 시즌이 막바지로 접어들 무렵 레알 마드리드를 상대로 골대를 맞추고 시즌 4, 5골을 기록하는 등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박주영의 셀타비고에서의 시간은 점점 끝나가고 있었는데, 시즌 후 박주영은 아스날로 복귀했지만 팀에서는 당연히 자리가 없어 보였고, 2014 월드컵도 1년밖에 남지 않아 다른 팀으로 이적할 것이 확실하다고 생각되었습니다. 하지만 어째선지 이적은 성사되지 않았는데 박주영은 등번호도 뺏기고 아스날에 잔류하게 됩니다. 벵거는 시즌 중 박주영에게 이적을 권유하며 위건으로 임대를 추진했지만 박주영 측이 위건에 답을 주지 않아 무산되었고, 이 시즌 첼시를 상대로 한 칼링컵 경기에 출전해 9분을 뛴 것이 전부인 상태로 상반기를 마쳤습니다. 이 당시 이적을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아스날에서 받는 높은 연봉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 혹은 아스날에서 더 도전을 하고 싶어서 등등의 추측이 돌았지만 정확한 이유에 대해서는 신기하리만큼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월드컵이 6개월밖에 남지 않은 겨울 이적 시장에서 박주영은 드디어 챔피언십 왓포드로 임대되어 이제는 맘껏 경기를 뛰는가 했지만,
박주영이 왓포드에서 뛴 경기는 1분을 뛴 데뷔전을 포함 단 2경기로 계속되는 결장에 팬들은 답답함을 느껴야 했습니다. 한편 2014 월드컵을 준비하던 홍명보 감독은 당초 팀에서 못 뛰는 선수는 선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강조했었지만 원칙을 깨고 박주영을 합류시켜 고대 인맥, 박주영 밀어주기 등으로 논란이 되었는데 올림픽에서 좋은 성과를 낸 홍명보는 또 뚝심 있게 밀고 나갔지만 결과적으로 2014 월드컵은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이미 아스날과 계약이 만료된 박주영은 월드컵이 끝난 후 소속팀을 찾고 있었고 그러던 중 박주영은 사우디리그 알샤밥과 계약을 체결했는데 데뷔전에서 데뷔골을 넣었지만 이후 6경기에서 골이 없던 와중에 알샤밥이 임금을 체불하자 입단 3개월 만에 빠르게 계약을 해지합니다. 모나코를 떠난 후 계속해서 일이 풀리지 않던 박주영은 6여 년 만에 K리그로 복귀해 2015년 초 친정팀 FC 서울에 입단합니다. 좀 더 편안한 환경에서 24경기 출장 9골을 넣으며 폼을 끌어올린 박주영은 FA컵 8강전 포항과의 경기에서 2골을 넣어 승리를 이끄는 활약으로 FA컵 우승에도 공헌합니다. 이듬해는 시즌 내내 부상 없이 48경기 출장 11골을 넣으며 부활을 알렸는데 이 시즌에 좋은 호흡을 보인 최용수 감독이 갑자기 중국의 장수 수닝으로 자리를 옮기게 되었고 서울은 급하게 황선홍을 감독으로 데려왔지만 박주영은 계속 좋은 활약을 이어갔습니다. 최고의 골은 단연 리그 마지막 경기 전북현대와의 경기였는데 이 시즌 전북은 압도적 전력으로 시즌 내내 1위를 고수하고 있었고 리그 2위 서울을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4강에서 떨어뜨리는 등 막강함을 뽐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전북의 한 스카우터가 2013년에 친한 심판에게 돈을 준 사실이 밝혀져 전북은 승점 9점 삭감의 징계를 받았고 그 전까지 전북은 2위 서울에 14점 앞서고 있었지만 격차는 순식간에 5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 두 팀의 승점이 같은 상태로 리그 최종전에서 맞붙게 되었고 사실상 결승전이 된 이 경기에서 박주영은 또 결승골을 터뜨려 역시 승부사다운 기질을 발휘하고 팀의 리그 우승을 이끌었습니다. 박주영은 2017년에 부주장에 선임된 후 39경기 10골을 기록하며 기량을 유지했지만 이듬해인 2018년 갑작스럽게 출전 시간이 확 줄어들게 됩니다. 알 수 없는 상황에서 SNS 등을 통해 황선홍 감독과 불화의 상황을 추측할 수밖에 없었는데 팬들의 지지를 얻지 못하던 황선홍이 사퇴하게 되었고 이일용 코치가 감독 대행으로 지휘하면서도 박주영의 출장 수가 늘지 않아 박주영과 프런트의 갈등을 의심케 했습니다. 한편 장수에서 사임했던 최용수가 다시 서울로 돌아오면서 박주영의 출장 시간은 늘어나기 시작했는데 망가질 대로 망가진 FC 서울은 하위 스플릿에서도 부진을 거듭해 부산 아이파크와 승격 강등 결정권을 펼치게 될 정도였습니다. 최용수 감독도 강등의 가능성을 생각하고 돌입한 이 경기에서 박주영은 1, 2차전에 각각 1개의 도움과 득점을 기록하며 팀의 합계 4대2 승리와 함께 잔류를 이끌어 승부사다운 면모를 보여줬습니다. 그래도 시즌 총 4골에 그쳤고 나이도 많아 슬슬 박주영이 은퇴를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 팬들이 많았지만 다음 해인 2019년에 최용수 감독과 함께 36경기 출장 12골을 기록하며 부활해 2020년 시즌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주영의 나이가 어느새 한국 나이로 36살이 되었습니다. 논란도 좀 있었지만 박주영이 한국 축구에 끼친 영향력이 분명 상당했기 때문에 그의 발자취를 한번 따라가 보는 것은 분명 의미 있는 일이었습니다. 새 시즌을 준비하고 있는 박주영 선수가 좋은 몸 상태를 더 유지해서 최대한 오랫동안 팬들 앞에서 뛰는 모습 보여주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충나이셨습니다. 앞으로도 더 재미있는 축구 선수들의 이야기 놓치지 않기 위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